비트코인 하나에 모든 것을 건 회사. 그런데 이제는 AI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기업은요. 바로 이 흥미로운 딜레마의 주인공, 마라홀딩스, 티커는 MARA입니다. 과연 이들의 변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5만 비트코인.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게 수십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바로 마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마라홀딩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성부터 시작해서요. 재무 상태는 어떤지, 강점과 약점은 뭔지, 그리고 가장 최근 시장 이슈들을 짚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래 전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마라홀딩스, 비트코인 그 이상. 여러분, 마라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 비트코인 최고라는 회사? 라고 답하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이름은 마라톤 디지털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8월에 마라홀딩스로 사명을 바꿨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름표만 갈아 끼운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출사표, 선언이었던 셈이죠. 마라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채굴 장비만 40만 대가 넘습니다. 이건 뭐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인프라 자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들이 이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비트코인만 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나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라고 하죠. 이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넘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마라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걸 짚어봐야죠.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 지금부터 마라의 재무 성적표를 통해서 이 회사의 건강 상태를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 두 얼굴을 모두 들여다보시죠.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이건 뭐 거의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특히 순이익을 한번 보시죠. 적자에서 엄청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또 보유량을 확 늘린 전략이 정말 제대로 맞아떨어졌다는 증거예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 베팅해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에는 54억 달러라는 정말 든든한 현금과 비트코인 자산이 떡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가 변동성,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이라는 시한폭탄이 계속 째깍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양면성, 이게 바로 마라 투자의 매력이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극적인 반전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과 1년 전 2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로 바닥을 치던 회사가요, 딱 1년 만에 8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내는 정말 괴물 같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이 단 하나의 변수가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180도 바꿀 수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극적인 재무 변화를 겪고 있는 마라. 그렇다면 이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수업 분석을 통해서 마라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뭔지, 그리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또 무엇인지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마라의 가장 큰 강점, 역시 뭐니 해도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금융 레버리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바로 풍력발전소 같은 에너지 자산을 직접 소유해서 채굴 비용의 핵심인 전기료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비트코인에서 나오니까 이건 뭐 비트코인 가격이 기침만 해도 마라는 아주 독감에 걸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주가가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해서 지역적인 리스크를 분산하고 또 AI 같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매출을 다각화하려는 거죠.
연말까지 채굴 능력을 75EH 퍼스카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위협은 외부에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 그 자체죠. 정말 만약에 시장이 급락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50억 달러가 넘는 자산 가치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라가 매일매일 안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분석은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마라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유럽 성장 전략은 잘 되고 있는가? 둘째, 8월 생산량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를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 투자 심리는 어떤가? 이 3가지를 통해 지금 마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유럽 진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저희가 약점으로 지적했던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과도한 비트코인 의존도,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국영전력공사인 EDF와 손을 잡았다는 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라는 가장 큰 숙제 하나를 해결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8월 생산량입니다. 705억 BTC를 채굴하면서 보유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해시레이트가 6%나 올랐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하자면 똑같은 양의 금을 캐려고 전 세계에서 더 많은 광부들이 미친 듯이 몰려든 셈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마라가 비트코인 하나를 캐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야말로 찬반 논쟁이 전쟁 수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꾸준히 사모아야 한다. 즉, DCA를 외치는 강세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하락의 시작 신호일 뿐이다. 조심해야 한다. 라고 경고하는 약세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꼭 기억해야 할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마라는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재무적으로 탄탄한 글로벌 비트코인 리더가 맞습니다. 둘째,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라는 2가지 변수의 회사의 운명이 달린 그야말로 양날의 검을 쥐고 있죠. 셋째,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유럽과 AI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필사적인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계속 흔들릴 수 있지만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1년 내에 26%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라의 미래는 이 질문 하나로 요약될 겁니다. 비트코인 전문 채굴 기업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과연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전환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마라의 주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